제가 지난 연구 생활을 한 게 지금 한 30년 되는데요. 제가 박사학위를 처음 받았을 그 무렵 또는 그 뭐 전 쭉 그때 경험을 돌이켜 보면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상당 부분은 국책연구소들이 기한을 하고 연구를 하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KDI라든가 산업연구원이라든가 국제경제연구원이라든가 지금 대외정책연구원이 됐지만 또 국토연구원 뭐 이런 국책연구원들이 많잖아요. 그들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이 정책 속에 들어갔고 그들은 전문가들이죠. 전문가들이 만든 정책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됐냐? 그 사람들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월급은 다 받고 있는데 사실은 저는 문 닫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월급은 받고 뭘 하긴 하는데 연구는 다 하죠. 그 연구 하나 많아요. 왜냐하면 정책은 완전히 다른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또 국회에서 그냥 나옵니다. 그러면 그 정책의 수준이라고 하는 건 수준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아무튼 전문가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야, 뭐 저러냐라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의 정치가 이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의 대의 정치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포퓰리즘이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알아들을 정도, 보통 사람들이 오케이, 그거면 됐어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얼토당토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건 나라가 망하는 길이야. 그런데 일반인들은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그걸로. 그럼 그걸로 가는 거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상태고 이게 포퓰리즘이고 또 대의 정치고 저는 이런 거라고 봐요. 근데 오늘 그 많은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대의 정치를 벗어난 포퓰리즘인 거죠. 길거리에 나선 그 몇몇 선동가들의 또는 뭐 길거리에 나선 몇만 명의 그 시위 군중 그들이 5천만 국민은 아닌데 그들의 목소리에 의해서 나라의 정책이 좌지우지되고 하는 이런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좁은 의미에서 말한다면 이건 분명히 문제예요. 분명히 이건 대의민주주의를 벗어나 있는 것이고 이거는 뭐 소수의 폭거인 것이죠. 하지만 그들이 길거리에 나서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정책이 그렇게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아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성향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지금 북한과의 이 문제, 북한과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와 무관하게 무조건 일단 합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서 또 이런 정책은 한국인들이 그걸 좋아하잖아요. 자, 무조건 민족을 앞세우는 거는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그럼 민족이 아니면 그 다음에 뭔데?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원주 의원님께서 가치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가치, 오케이. 그럼 무슨 가치야? 자유민주주의라고 그래요.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가치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그 민족으로 하지 말자는 얘기야? 사실은 딱히 내세울 게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가치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은 뭐냐? 그건 내 삶은 내가 책임진다. 내 문제는 내가 결정을 하고 국가라고 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을 결정함에 있어서 국가가 내 삶을 결정해 준다? 이거는 사회주의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보수가 추구해야 될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내가 책임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외교에 있어서도 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 이 가치를 공유하는 다른 나라의 국민들과 우리는 연대를 하는 것이다. 그 사람들이 북한에 있다면 북한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고 그 사람이 일본에 있다면 또 미국에 있다면 미국하고 연대를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국가와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민족보다는 가치, 민족보다는 자기 책임의 원칙 이 얘기를 이제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북한하고 무조건 그러는 것보다 북한하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왔던 그 원칙, 내 삶을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북한하고 그러면 손을 잡을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보수 진영, 자유 진영이 국민 앞에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 민족보다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래야 설득이 된다고 봐요. 그런데 민족이라는 말이 나오면 모두 다 쭈삣쭈삣한다. 당당하게 그 대안을 말을 하지 못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현주 의원님께서 아니 좌파가 100 내놓으면 우파는 50 내놓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무슨 경제민주화니 뭐니 이런 거 문재인이 100 내놓으면 박근혜는 50이었어요. 예.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싸움은 100전 100패. 그냥 지역구도 이외에는 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가치를 내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야, 세상에 그렇게 사는 데가 어딨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스위스는 그렇게 살아요. 스위스는 아예 헌법에다가 그렇게 못 박았어요. 헌법에다가 스위스 헌법 스위스 연방 헌법 제 6조에 보면 아예 그렇게 글자로 써 있습니다. 각 개인은 인디비주얼이라고 했어요. 각 개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각 개인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사회와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각 개인이 국가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왜? 국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아니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이루어진 게 바로 국가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그 국가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으면 그다음 뭐냐 국가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국가의 성격에 대해서 아예 거기다 못을 박아놓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참 이 스위스라는 나라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위스에는 대통령이 7명이에요. 대통령이 7명인데 국민들이 그 대통령이 누군지도 몰라요. 1년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왜냐? 대통령이 하는 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왜?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을 지는데 대통령이 무슨 할 일이 많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디 여행 갈 때는 기차 타고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전용 열차가 아니고 그냥 보통 시민들하고 같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죠. 왜? 각자의 삶은 각자가 책임지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꿀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이제 나라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라면 그런 정치를 원하신다면 저는 이제는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앞으로 지향해야 될 삶은 뭐냐? 내 삶은 내가 책임지는 그런 삶이다. 그런 가치를 추구하는 대한민국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원칙을 가지고 북한하고도 손을 잡고 일본하고 미국하고도 손을 잡고 그래야지 그냥 무조건 우리가 그냥 조선시대 때 우리는 국경이 없이 같이 살았던 그 사람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난센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의제보다도 국민을 설득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 그런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좌우 포퓰리즘과 대의제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안에 이제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은 각 나라에 따라 상당히 그 양상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퓰리즘을 하면 흔히 그걸 이제 대중영합주의다 혹은 민중주의다 이렇게 이제 번역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민주국가에서는 포퓰리즘이라는 하는 양상이 다 나타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포퓰리즘이라는 것이 오늘 대한민국,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시점과 대한민국 지역에서 그것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살펴보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서양에서 일반적으로 논의하는 포퓰리즘을 하는 것 갖다가 이 한국에 가져와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봤자 이제 그것은 우리가 컨텍스트 에러라고 하죠. 이제 문맥의 에러를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서양에서 만들어진 그러한 이 포퓰리즘의 양상하고 지금 한국에서 전개되고 있는 이 포퓰리즘의 양상, 이것을 우리가 조금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이 토론에도 아마 거기에 초점을 우리가 맞춰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지금 이 보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많은 보수를 이야기하는 논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또 이런
이런 보수주의자들의 어떤 논의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의 보수 혹은 보수주의를 설명하려고 하지만은 그 문맥이 잘 안 맞죠. 왜냐하면 서양은 서양대로 나라의 개념이 있는 것이고 한국은 또 한국 나름대로 어떤 보수의 어떤 그런 이 형성과 발전에 가지고 독특한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여기 억지로 그냥 이렇게 이 덮어 씌우려고 하는 건 잘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지금 한국에서 어떤 포퓰리즘으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겠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게 전복형 포퓰리즘. 이게 뭐냐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려고 하는 하나의 지금 포퓰리즘. 그 다음에 복지형 포퓰리즘.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부 하는 것처럼 이 국민의 세금을 뇌물로 해가지고 그냥 이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이 말이죠. 하는 이 복지형 포퓰리즘 하나 있다.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 최근에 아주 똑똑하게 나타나는 태극기 집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일종의 체제 수호형 이 포퓰리즘이다. 이런 우리가 한국형의 포퓰리즘의 양상을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한국의 체제 전복형 포퓰리즘하고 이 복지형 포퓰리즘이 우리 국민들이 부지불식간에 구분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뭐냐면 문재인 정부가 국민 세금을 걷어가지고 뇌물을 줘가지고 이게 마치 보편적인 복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걸 발판을 해가지고 국민의 지지를 확보를 해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대한민국 체제를 지금 전복하려고 하는 이런 하나의 전복형 포퓰리즘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 점에서 이 대한민국의 이 포퓰리즘이 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이런 것들을 경제학자들이 많은 그 합리적인 비판을 가하고 있죠. 있지만 제가 볼 때 이 정치학적 입장에서 볼 경우에는 이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하는 것을 그 경제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이게 정책의 문제다. 이런 차원에만 초점을 맞춰서는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복지형 포퓰리즘과 이 체제 전복형 포퓰리즘이 지금 이 시점 문재인 정부가 탄핵 이후에 등장해서 한국에서 하고 있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지상정치, 지하정치, 그리고 국제정치를 동시적으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1948년 이후 북한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지금 전복적을 펼쳐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전복 전략과 한국에서 지금 광화문에서 벌어지는 촛불 시위라든지 그리고 지금 말이죠 민노총이라든지 그 어떤 이 강성 노조들이 지금 벌이고 있는 그 모든 지금 거리의 어떤 정치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지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 국회에 있는 대의제를 주도해 나가야 되는 그 국회의원들조차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거기에 단순히 제가 볼 땐 영합을 하는 게 아니죠. 때로는 그런 사람들 국회를 불러가지고 또 그 사람들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말이죠. 자신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그것을 이 서양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중 영합주의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적인 현실을 바라보는데 상당한 문제점이다. 그래서 뭐냐 이거는 특히 지금 어떤 정부 여당이라든지 일부 지금 이 국회에 들어와 있는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그 외부에 있는 그런 포퓰리즘적인 체제 전복적인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결국 어떤 대의제를 파괴하고 그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한국 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토론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그 양상에 관한 것이 좌쪽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고 태극기라는 그런 우쪽에서의 그 내용은 다르지만은 그 포퓰리즘의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것이 결국은 합쳐져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표상하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것이 더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고 앞으로 나중에 이 앞으로 다음에 선거를 하고 또 새로운 어떤 정권이 탄생한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이며 원인이 무엇이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정확하게 진단이 돼야만이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한국의 대의제 민주주의를 정상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